창고 안에 돈이 있을 줄 알았지만 돈이 없습니다. 바로 모수리가 이미 돈을 빼냈기 때문입니다. 모수리가 돈을 빼낸 건 너무 쉬웠습니다. 20년간 홍 회장을 지켜봐서 잘 알기에 간단하게 홍 회장의 비디오 시청만으로도 패닉룸을 찾은 것입니다. 다음날 현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특수 초음파 수술 효과가 입증에 성공했다며 해인의 수술도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있으니 그건 바로 뇌 해마가 손상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모든 기억이 잃어버릴 거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범준에게 알려주자 범준은 부작용에 대해서는 해인에게 절대 알려주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현우. 결국 현우가 알려줘 해인이도 치료할 수 있는 수술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부작용은 알지 못합니다. 현우는 해인에게 추억을 많이 남겨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데이트를 합니다. 왜냐면 만에 하나라도 수술 후 지금 기억이 되살아날 수도 있고 우리의 추억이 남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때 혜인이 현우에게 반지 낀 손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혼 취소하자고 합니다. 이 말에 현우는 혜인을 안아줍니다. 한편 그레이스는 모수리가 9천억을 먼저 찾았다는 걸 알고 5%면 450억인데 그냥 400억만 받겠다고 하자 모수리는 600억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레이스는 왜 600억을 주냐고 하니 모수리는 지금 그 통장 지급정지해놔서 내 허락 없인 못 뺀다며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일 잘하면 풀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데이트를 마치고 집에 온 혜인이 슈퍼에 들리는데 미선과 동네의 지인들이 있습니다. 미선은 마침 봉숭아물을 드리고 있었다며 올케도 이거 해보라며 첫눈이 올 때까지 봉숭아물이 남아있으면 첫사랑이 이뤄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혜인이 봉숭아물을 드립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할 때 현우가 옵니다. 그리고 손을 보여줍니다. 현우는 요번에도 코랄 핑크빛 리미티드 에디션 제품이냐고 물으니 혜인은 리미티드이긴 한데 봉숭아물이라며 첫눈 올 때까지 남겨서 첫사랑을 이룰 거라고 합니다. 이 말에 첫사랑이면 저번에 얘기했던 버스맨이냐고 하자 맞다며 궁금하면 500원 합니다. 윤은성은 이제 9천억이 있어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량의 주식을 일정 간격을 두고 매수를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안 현우는 우리가 세운 계획에 입질이 왔다며 증거만 잡히면 횡령, 배임,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범죄가 용송을 만납니다. 용송은 길 가다가 이렇게 만날 줄 몰랐다며 사실 줄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 밤에 만날 수 있냐고 하니 범자는 어쩔 수 없다는 연기를 하며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말은 어쩔 수 없다고는 하나 이미 풀매를 완성한 범자는 왜 오밤중에 만나자냐며 위험한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송을 만난 범자는 네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 그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이 맞을 거예요. 그렇게 한껏 오해한 범자가 받을 수 없다며 이 편지 받을 수 없다고 하자 영송은 아버지 부의금이라며 부의금을 줍니다. 그래서 범자가 다른 의도지만 같은 감동을 받습니다. 이제 혜인과 가족들이 내일 서울집으로 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수철은 내 스스로 살아보겠다며 잠시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혜인도 잠시 현우 오피스텔에 있다 독일에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혜인의 부부만 집에 가기로 합니다. 이런 상황을 한 모수리는 일단 배신한 다혜부터 조져야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준호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혜인이 수술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은성도 알게 됩니다. 이제 혜인은 독일로 가기 전 현우 오피스텔에서 현우와 추억을 하나하나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현우가 준비한 이벤트에 가짜 눈이지만 이게 첫눈 같다며 첫사랑이 이뤄질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우가 도대체 언놈이냐고 물으니 혜인은 372번 버스 모르겠냐며 현우 너 보러 372번 버스 쫓아다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현우가 너무 좋아 예 하며 오두방정을 떱니다. 이제 현우와 혜인이 독일에 갑니다. 그리고 몰래 뒤따라가는 은성. 이럴 때 차에서 숨진 편사장이 뉴스에 나오게 됩니다. 결국 현우가 혜인에게 말하지 않은 게 있다고 자백을 합니다.
거다. 그건 수술의 부작용이고 수술하면 모든 기억을 잃는다고 말해줍니다. 그러자 혜인이 지금 뭐 하는 거냐며, 둘 중에 뭐가 좋은지 선택하라는 거냐며, 왜 이제 와서 얘기하는 것에 대한 분노로 병원을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나가는 혜인을 붙잡은 현우는 생각도 하지 말고 선택도 하지 말라며 제발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3회는 끝이 납니다. 은성이 독일로 가기 전 모수리와 한판 싸웠습니다. 모수리는 당장 홍범준이 LP들을 만나며 주식을 모으고 있는데 경영권 방어는 안 하고 다 죽어가는 여자 만나서 뭘 어쩔 거냐고 하니, 은성은 그러게 왜 날 버리고 그 집에 갔냐며 그렇게 그 집을 부러워하다가 그 집 딸까지 좋아하게 됐다며 나는 멈출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수리는 은성의 목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와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편 서울에 온 범자는 커피를 먹어도 영송이 보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차 앞에 섭니다. 자기 행동에 너무 놀란 범자는 이건 아니라며 쇼핑하면 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차 안. 결국 영두리에 왔습니다. 영송 집 앞으로 온 범자. 이때 수철이 나타납니다. 범자는 놀랐지만 수철에게 호두과자 주려고 여기까지 왔다고 하지, 이때 영송 집 대문이 열리며 영송이 나타납니다. 영송은 매실차 몸에 좋다며 한잔 하실텨? 하며 묻자 수철은 안 된다고 합니다. 범자도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발은 이미 집으로 걸어가 매실차를 먹습니다. 결국 모수리가 다혜를 만납니다. 모수리는 넌 계속 사기를 쳐야 한다며 그렇게 안 하면 너가 좋아하는 가족들 다칠 거라고 합니다. 한편 혜인은 괴롭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기도 편지를 썼습니다. 이 사실을 현우가 알게 되고 혜인을 안아줍니다. 현우는 모든 것이 혜인이밖에 없자 혜인은 더 괴롭습니다. 이유는 수술 이후 살더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평생 동안 헌신을 해야 하는 현우에게 너무 미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우가 이러면 이럴수록 혜인은 마음이 무너져 더 이상 현우를 밀어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있는 힘껏 현우를 밀어내며 밀어내는 말을 합니다. 나한테 이러지 마. 자꾸만 살고 싶게 하지 말라고. 하지만 현우는 더욱더 모든 것이 혜인이밖에 없게 되고 두 손을 더욱더 꼭 잡습니다. 하지만 그 두 손을 뿌리치며 뒷걸음치는 혜인. 이런 이후 현우와 혜인이 호텔에 들어와 식사를 하려 합니다. 이 와중에도 혜인은 다른 여자들이 현우를 힐끔힐끔 보는 것 같자 현우를 못 보게 의자를 이동하며 앉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멋있어 보이는 행동들 다른 여자들 잘 보이게 수작 뿌리는 거냐고 묻자 현우는 맞다며 수작이라고 합니다. 이 말에 빡돈 혜인은 소매 내리고 정돈된 자세로 스크램블에 케찹이나 뿌려 먹으라고 하자 현우가 말합니다. 싫은데? 왜? 당신 약 올릴 거야. 그러면서 현우는 두고 가긴 너무 약오르고 싫어질 만큼 아까워져 보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과일이나 먹어야겠다며 가진 폼을 다 잡으면서 과일을 고르자 그런 모습도 혜인의 눈엔 너무 멋있어 보입니다. 이때 은성이 나타나고 알콩달콩한 모습을 보는 은성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한편 모수리는 아들의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우의 차를 트럭이 치어 사고사로 위장하려 했습니다. 그 차엔 혜인이 있었는데 현우가 발견하곤 손에 피가 나도록 차 유리창을 깹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혜인은 차에 없었고 네잎클로버 사러 잠시 나갔다가 사고를 면했습니다. 그래서 혜인이 이런 현우를 보며 이런 남자 남주기 아깝다며 수술 받겠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현우는 이제야 안도하며 혜인을 고맙다고 안아줍니다. 한편 다혜는 준호한테 협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철이가 안 다치게 조용히 수철과 헤어질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은 놀이동산에 가 마지막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못 돌아올 것을 각오하고 혼자 준호를 만나 결판을 내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철이 커피를 사가지고 왔는데 다혜가 없습니다. 전화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수철이 미아 보호소에서 31세 천다혜를 찾는다며 방송을 하며 제발 가지 말라고 말하자 다혜가 맘을 돌리고 수철에게로 돌아갑니다. 한편 혜인은 수술 받기 전 공책에다 그동안의 기억들을 적었습니다. 이유는 혹시 모두 기억을 잃었을 경우 이 책을 보고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주길 바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현우에게 전해줍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 혜인이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시간이 흐르자 수술이 끝나고 회복 중이라고 알림이 뜨자 현우가 안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경찰이 오고 편사장 살인죄로 현우를 체포합니다. 이때 은성이 옵니다. 이럴 때 혜인이 수술실에서 나오고 현우는 바닥에서 부박당하게 됩니다. 국내에서도 편사장 살인 용의자로 현우라고 뉴스가 나오고 가족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선아는 지금 혜인의 병원에 누가 있냐며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범준이 전화를 하니 은성이 전화를 받으며 잘 보호하겠다고 하자 범준은 우리가 병원에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은성은 횡령 혐의로 출국 금지 상태라 못 오신다고 말합니다. 이때 혜인이 눈을 뜹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를 봅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은성. 혜인은 지금 보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은성은 너가 나에게 부탁했다며 눈 뜨면 꼭 내 옆에 있어 달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 혜인은 백현우? 라고 말합니다. 놀라는 은성. 그 시각 유치장에 있는 현우. 이때 첫눈이 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눈만 바라보는 현우. 같은 시각 혜인도 첫눈을 봅니다. 그래서 손을 뻗어보는 혜인. 손에 봉숭아 물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손을 볼 때 갑자기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리고 14회는 끝이 납니다. 미쳤어. 미쳤어.